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술인 지원팀 김수연 팀장님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이 복지 정책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먼저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이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75% 이상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 보수도 낮고 그리고 서면 계약 체결 경험률도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그 문화 매력 국가의 기반으로서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서 관련 추진 과제들을 정리하여 이번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을 일컫나요? 우선 법적으로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예술 작품의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 정책으로 이 모든 예술인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예술 활동 증명 제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자동적으로 그 예술활동 증명 신청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많이 그 발급 지원 등의 좀 불편이 있었는데요. 원래 3년, 5년으로 좀 다양화되어 있었던 예술활동 증명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그리고 20년 이상 그 예술인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재신청을 면제하여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 안전망 방식도 좀 도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컨대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예술인 대상 산재보험 제도를 고용부와 함께 협력하여서 지금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공제사업과 같은 좀 다양한 사회 안전망 방식들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반 근로자와 비교할 때 예술인 사회 안전망이 매우 미흡한 그런 상황이었군요. 자, 그럼 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사회보험 가입률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대부분 9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27.6%, 산재보험은 28.5%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그런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 정보에 자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그리고 예술 사업자들에게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안내와 홍보를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창작 준비금 올해 조금 더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올해 창작준비금은 작년에 비해 2,000명이 늘어난 2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2만 명의 경우에는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로 1인당 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3,000명은 신진예술인으로 1인당 2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또한 장애예술인이나 원로예술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 대상자이고요. 사실 이 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그런 수입들로 인해서 좀 주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주거 지원과 함께 이 금융 서비스도 좀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4년까지 26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이 공공임대주택에는 예술 활동에 필요한 그런 공간들, 연습 공간이나 창작 공간, 작업 공간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구비할 예정이고요. 1인당 700만 원까지 의료비나 장례비 같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1인당 1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술인들의 이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좀 눈길을 끕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이승기 사태에서 보듯이 예술계에도 불공정 관행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문체부에서는 총 한 1,500여 건 이상의 신고를 받아서 피해 구제를 하였습니다. 네. 예술인에 대한 갑질이나 성희롱까지도 피해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황입니다. 예술 분야의 이 자생력을 위해서 예비 예술인들을 위한 이 지원 등도 새롭게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비 예술인의 경우에는 이제 예술 대학생들인데요. 예술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55억 원 규모로 현장 역량과 그리고 행정 역량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경력 2년 미만의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강의나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지원들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올해는 우리 모든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정책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